안녕하세요. 세주TV의 김주현입니다. 요즘 정말 세금 환급이라는 주제가 사업자분들 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 근로자분들한테도 굉장히 화두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나라에서 아직 못 돌려준 세금이 몇백억이다 라고 하는 기사들이 정말 나올 정도로 많은 분들이 세금 환급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실제 세금 환급을 신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이 경정청구라고 하는 이 세금 환급 업무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게 경정청구하면 세무조사 나온대 라고 이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경정청구 관련된 이야기를 좀 같이 드리면서 과연 경정청구라는 행위 자체만으로 세무조사를 안 받을 걸 우리가 국세청이 야 너는 우리 세금 뺏어갔으니까 다시 너 세무조사 할 거야 라고 할 수 있는지 지금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실제 업무에서 또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부분들이 왜 발생을 하는지도 제가 함께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정청구 이야기는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경정청구 뭔가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세금 돌려받는 거라고 이제 결과만 너무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경정청구라는 거의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기존에 잘못 신고한 거거든요. 기존에 내가 원래 받을 수 있었던 권리를 미처 알지 못하여 신청하지 못한 그 권리를 찾는 게 경정청구예요. 그렇다라고 하는 건 제가 올바르지 않은 걸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존에 잘못했지만 올바른 거를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게 경정청구의 핵심입니다. 돈을 돌려받고 말고는 계산 방식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죠. 다만 우리가 계산을 했는데 작년에 내가 이거를 잘못 신고를 해서 올해 올바른 방식으로 신고를 할 거고 야 그러다 보니까 세금 환급이 나오네 라는 게 경정청구의 프로세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냥 환급에 집중을 하고 계시죠. 저도 그렇죠. 만약에 나라에서 내가 낸 세금을 돌려준다 라고 하면 너무 좋죠. 얼마나 좋을까요? 세금을 돌려받으면. 실제로 이제 저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경정청구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제 사업자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드리다 보면은 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야, 경정청구하면은 좀 위험하다던데? 경정청구하면 세무서에서 우리 안 좋게 본다던데? 야, 경정청구하면은 괜히 우리 타겟되는 거 아니야? 라고 도리어 조금 잘못된 소문들만 들으시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경정청구라는 건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내는 납세자가 당연히 누려야 되는 권리입니다. 이게 불법적인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권리를 찾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정청구를 한다라고 해서 꼭 부정적인 걸로 생각을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저희가 업무적으로 경정청구를 진행을 하게 되면 가장 많이 접하시는 게 고용증대 인원에 대한 부분과 사회보험료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걸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실업난 어떻죠? 너무 심해요. 좀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고 하고요. 청년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누구 말이 맞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나라에서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고용을 창출을 하게 되면 세금을 깎아줘요. 아마 제 기존 영상에서 제가 이 고용증대 세액공제라는 부분을 다룬 부분이 있거든요. 그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고용증대 인원 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1년에 작게는 700만 원, 많게는 몇백만 원까지 더 추가로 세금을 더 적게 낼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을 많은 세무사님들이 초창기에는 활용을 못 하셨어요. 왜 못했을까요? 이렇게 좋은 규정이 있는데 근데 많은 세무사님들이 이거를 적용하기를 망설이셨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용이 쭉 이어져야 돼요. 몇 년 동안. 예를 들면 갑자기 내가 한 명을 고용했다라고 해서 세금을 조금 냈는데 이 기간 동안에 만약에 이 직원이 나가게 되면은 내가 안 냈던 세금을 다시 또 내야 되는 이런 사후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우리 보수적인 세무사님들께서 이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니 괜히 올해 세금 조금 내게 했다가 사장님한테 저희가 이번에 절세했습니다. 근데 내년에 이 직원이 그만뒀어. 우리가 통제할 수도 없어. 근데 세금을 더 내야 돼. 그럼 그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걸 안 좋아해요.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는 사장님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세무사님들도 많이 신청을 안 했던 게 현실이었어요. 그런 현실에서 이제 경정청구라는 게 붐처럼 일어났고 정말 전국 각지에서 이 고용에 관련된 경정청구는 엄청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미팅을 했던 분은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4억이었어요. 4억. 굉장히 큰 돈이죠. 현금 4억이 생긴다라고 하는 건 유통업 기준으로 매출이 한 30억이 있어야 내가 쓸 거 다 쓰고 직원 인건비 다 주고 나한테 4억 떨어지는 거예요. 매출 30억과 정말 버금가는 금액이란 말이죠. 근데 그분이 제가 이 경정청구 업무를 말씀을 드렸더니 거절하셨어요. 자기는 이거 위험하다라고 들었다. 이 세무조사 나온다고 하더라. 제가 아직도 그분을 설득을 못했어요.
네, 이따가 또 설득하러 가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시장에서도 많이 뭐 왈가왈부하는 부분들은 있지만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는 많은 세무사님들이 이러한 규정이 사후관리 규정 때문에 적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반면 요즘은 굉장히 많이 적용을 하신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또 다른 부분도 있어요. 뭐냐면 지금은 저희가 막 고용증대나 고용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세법은 결국 그런 것 같아요. 법은 그냥 큰 틀만 마련해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세세한 거는 각자 사업의 형태나 사업의 구조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이 똑같은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느 법에 적용이 되는지는 결국 그 법을 적용하는 국세청의 입장과 세무대리인의 입장이 저는 갈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이제 납세자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잖아요. 아니 내가 봤을 때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 나는 이게 적용이 가능할 거다라고 하면 실제 국세청과 의견을 나눌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도 있고요. 조세심판원이라는 곳을 통해서 저희가 실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이러한 제도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통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나오게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양도할 당시에 양도세를 많이 냈는데 내가 지금 와서 보니까 다툼의 결과가 야 너 세금 좀 덜 냈어도 됐었네 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비슷한 사람들이 또 경정청구를 하는 거거든요. 도리어 자기도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세무사님들마다 전문 영역이 달라요. 간혹 이제 이러실 수 있어요. 아니 내가 기존에 잘 알고 친하고 나의 업무를 정말 성실하게 잘 봐주던 세무사와 잘 상담을 해서 이 업무를 진행을 했는데 갑자기 오늘 처음 보는 세무사가 나한테 오더니 경정청구 가능하대. 이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사람은 항상 자기의 선택이 존중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정말 합리적으로 고려해서 선택한 세무사와의 결정이 잘못됐대. 뭔가 내가 부정받는 것 같고 막 이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나 경정청구 그냥 안 할래, 별로 관심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으세요. 다만 법이라는 게 정말 너무 많아요. 세법전이 한 이만하거든요. 이걸 다 외우고 다니는 세무사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가 없죠. 이거 어떻게 다 외우고 다녀요? 그거는 세법학 박사님들이 이제 하시는 거고, 세무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우리가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법을 어떻게 적용을 했을 때 가장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는지를 잘 적용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고객 한 명 한 명한테 발생하는 이벤트가 수월한 업무일 수는 없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건 아니죠. 왜냐면 우리도 이제 잘 찾아서 적용하는 사람이지 이거를 다 경험해 보진 못하니까 그러한 와중에 놓치는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뭐 누가 지식적으로 높고 낮고에 대한 문제가 아닌 내가 이 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걸 경험해 봤는지 안 해봤는지. 그래서 경정청구라는 게 발생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그 고용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다 보니 그런 게 있었고, 두 번째로는 다툼이 있을 수 있는 세법적인 규정들이 있고, 세 번째로는 각 세무사님들마다 조금 가지고 있는 전문 분야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정청구라는 업무를 잘 보시게 되면 이제 저희가 이제 경정청구를 신청할 거잖아요. 그러면 국세청 세무서 입장에서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내가 미리 받아놨던 돈을 갑자기 달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안 좋아요. 그러면 내가 세금을 거둘 때보다 더 꼼꼼하게 이 사람이 처한 상황과 이 사람이 적용받는 법 규정을 더 꼼꼼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기존에 신고를 잘못했구나, 내가 돌려주는 게 맞구나, 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해줘야 되겠구나가 결정이 돼야 그 다음에 세금이 나가게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내가 국세 공무원인데 이 새끼 감히 나라의 세금 낸 돈을 또 뺏어가? 안 되겠어, 세무조사를 해야지, 막 색안경을 끼고 보고, 이럴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럴 수가 없어요. 물론 경정청구를 잘못된 방식으로 신청을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무조사가 나올 수는 있겠지.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 진행하는 경정청구에 대해서는 세무조사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아직 없었습니다. 아마 영상을 보시는 많은 사업하시는 분들 또 근로자분들께서도 경정청구, 세금 환급 이 단어는 5월이 되면 굉장히 또 많이 화두가 될 겁니다. 온 나라가 세금 환급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오히려 국세청에서도 우리가 납세자들 세금을 돌려줄 테니 괜히 다른 플랫폼을 통하지 말아라 라고 기사도 나왔어요. 우리가 그냥 알아서 돌려줄게, 너네 굳이 다른 거 하지 마 라고 나왔거든요.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세금 환급에 대한 부분은 국세청 입장에서도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해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기존에 저희가 잘못 신고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혹여나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근데 무한정 이 기간을 길게 주진 않습니다. 경정청구 기간은 내가 세금 신고한 이후에 5년이에요. 5년이 지나면
국고에 환수됩니다. 그 금액이 작년 기준으로 거의 120억 정도 됐었어요. 여러분의 돈 120억이 국고에 환수되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실행에 대한 부분과 계획에 대한 검토에 대한 부분은 좀 분리하셔서 저는 보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많은 사업자분들이 검토를 하고 나서 결정을 하시거든요. 근데 간혹 뭐 이런 거 나는 없을 거야 라고 검토도 안 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실제로 계세요. 경정청구라는 업무 자체도 뭐 다른 세법적인 부분과 마찬가지로 잘 신고했을 수도 있지만 혹여나 뭐 잘못된 게 있는지 한번 검토는 꼭 해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떠한 스텝을 어떻게 밟아가야 될지를 세무대리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죠. 제가 최근에 작게는 뭐 1,000만 원, 많게는 그래도 3,000만 원까지 경정청구를 받아들인 분이 있으셨는데 김세무사 통해서 이런 걸 받았다고 되게 고맙다고 이야기를 또 해주시고 그래서 막 자녀분들하고도 되게 좋은 데 가서 식사도 하셨다 뭐 이런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정당한 납세자의 권리를 찾는 이 방법들이 조금 더 저는 많이 양성화가 되고 활성화가 되면 도리어 또 더 좋은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경정청구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야 경정청구하면 세무조사 나온대 라고 이러한 두려움에 경정청구 업무를 좀 주저하고 계셨다라고 하면 저는 도리어 좀 검토는 적극적으로 실행은 보수적으로 이렇게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